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5장 3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극한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두 번째 방법은 그 정적분이 어떤 영역의 넓이와 같을 때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쉽다면, 그렇다면 넓이를 계산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지요.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방법은 계속 그렇게 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제한적입니다.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의 식이 있으면 우리 미분 배울 때 공식 유도했던 것처럼 정적분도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식을 가지고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리가 필요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인데 그 두 개의 정리를 번호를 붙여서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일 때, 자,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연속일 때만 이런 공식을 유도한 거지, 연속이 아닌데도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이 아닐 때에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상적분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또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우선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A하고 B 사이에 어떤 X 값이 있다. 그런 X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건데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할 겁니다. gx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정적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x면 여기가 x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이 변수 x를 가지고 미분한 거 dx분의 d gx 또는 g'x 미분한 값이 즉 g'x의 모양을 써볼게요. gx가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였으니까 그것을 x로 미분한 거 그런 뜻입니다. 이 값은 fx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x를 계산할 때 이런 모양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모양을 보니까 적분도 있고 미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두 기호가 겹쳐져 있으면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 인티그럴 하는 이 적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 x와 여기 미분하려는 변수 dx분의 d 할 때 이 변수 x가 세모 일치하고 있죠. 그렇죠? 이 값이 일치하면 그냥 여기 피적분 함수 그 변수 t 자리에 여기 세모로 표현되는 x의 값을 대입해 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ft의 t에 x를 대입하면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답을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X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직접 계산하겠습니다.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게 정의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분자에 이 함수 값을 대입을 해줄 거예요. gx는 여기 x가 오면 여기 x가 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x 플러스 h가 왔으니까 gx 플러스 h는 인티그럴 a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 gx는 여기를 x로 써서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적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정적분의 성질 12개 얘기했었죠. 정적분의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이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하고 구간의 순서 바꾸는 작업하고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가 앞에 있는 정적분은 그대로 있고요. 뒤에 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구간이 x부터 a까지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놓고 이 분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분자가 두 정적분의 합인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은 x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거고 왼쪽에 있는 정적분은 그 a부터 이어서 x 플러스 h까지 정적분한 거죠. 그러면 역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간을 나눌 수 있다라는 정리를 배웠었죠. 이 두 개의 정적분을 합하면 여기 x부터 x 플러스 h까지의 정적분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가 이 두 정적분 더한 값이 하나로 표현됐어요. 인티그럴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는 걸 얘기했었죠. 이 정적분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구간의 길이는 x부터 x 플러스 h까지 갔으니까 구간의 길이는 h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c라고 할까요? 그럼 그 점에서의 함수값 fc하고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하고 같아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럼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써서 분자를 정리했더니 분자의 h가 곱해지게 됐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렇죠? f, c 이런 극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c는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극한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볼까요? h가 0으로 가면 c가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c는 x와 x 플러스 h 사이에 있으니까 h가 0보다 커서 이렇게 x 플러스 h가 x 오른쪽에 있다면 c가 이 정도에 있겠죠. 반대로 h가 0보다 작다면 x 플러스 h가 왼쪽에 있을 거고 그래도 그 사이에 c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h는 0으로 가는 극한입니다.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x 플러스 h가 x의 어느 쪽에 있던 이렇게 h가 0으로 가면 x 플러스 h는 x로 밀려가야 돼요. 그렇죠? 이쪽에 있어도 이렇게 x로 밀려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c는 같이 밀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c는 x를 향해서 다가간다. 어떤 모양이 돼도 c는 x를 향해서 다가간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계산할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 c가 x로 가주니까 fc는 fx로 가주는 거죠. 그렇죠? 이 값이 g'x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이 fx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구조를 보고 모양을 보고 바로 답을 쓰시면 돼요. 그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gx를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 이렇게 주고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g'x는 dx분의 d 여기 gx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럼 모양을 봅니다. 여기 오른쪽 끝점 x하고 여기 미분하는 변수 x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할 거 없이 t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되겠다. t제곱에 t 자리에 x를 대입하면 x제곱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의 예제 2번 볼까요? gx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다. 그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모양을 써봅니다. g'x는 dx분의 d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루트 1 플러스 t제곱 dt. 그렇죠. 여기 x와 여기 x가 일치해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거 없이 여기 피적분함수 이 피적분함수의 t 자리에 x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1 플러스 t제곱에 t에다가 x를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모양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적분은 여기 아래쪽은 상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위에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정적분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똑같이 미분을 해줘야 이게 일치해야 바로 대입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3번 보세요. sx가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 dt 이렇게 생겼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써볼까요? s 프라임 x 이게 도함수고요. s가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 정적분 모양을 x로 미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와 여기 x가 일치해요. 그리고 밑에는 상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x를 여기 피적분함수 변수 t 자리에다가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t제곱에 t 대신에 x라고 바꿔놓으면 사인 2분의 파이 x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 모양만 기억하면 예, 이게 뭐 적분했다가 미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답을 쓸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적분 구간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티그럴 아래쪽에 변수가 있어요. x 그리고 여기 위에 상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함수가 있고 그것을 dx분의 d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니까 구간의 순서 바꿔놓으면 우리 모양이 나오죠. 그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된 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x를 대입하고 x제곱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이 값은 dx분의 d 마이너스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 이런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제곱 dt 그래서 x 똑같으니까 대입해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교재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 이것을 x로 미분해라 그랬어요. 여긴 x인데 여긴 x의 4승입니다. 그렇죠? 다르지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냥 대입하고 끝낼 수가 없죠. 여기가 x였으면 시컨트 x가 될 텐데. 그렇죠? 자, 하지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 x의 4승 하는 것을 u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u는 x의 함수가 되죠.
여기 정적분 형태는 u의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u의 함수인데 u가 x의 4승으로 x의 함수니까 대입하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x의 함수가 된 거고 합성된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때 그것을 x로 미분해라 하는 거니까 합성 함수의 도함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합성되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쇄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할 모양은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x의 4승까지 시컨트 t dt 이렇게 된 건데 x의 4승을 u라고 바꾸면 dx분의 d 인티그럴 1부터 6까지 시컨트 t dt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미분할 때 u가 x의 함수니까 연쇄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어쩌고라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고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해서 이 값을 어쩌고라는 걸 가지고 미분하고 그러니까 du분의 du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죠.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내면 안 되고 그 어쩌고를 다시 x로 미분해서 곱해준다. 연쇄법칙 예, 기억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앞쪽에 있는 값이 u로 미분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du분의 du로 미분할 텐데 정적분 형태도 인티그럴 1부터 6까지 u 이렇게 일치하게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에 공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피적분 함수 t 자리에 u를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u를 대입하면 c 이컨트 u고 거기에 u를 미분한 거 곱해야 되니까 u는 x의 4승,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그렇죠? 그래서 c 이컨트 u에 4x 3승이 곱해진 거다. 그렇죠? 정리할까요? u는 x의 4승이었으니까 c 이컨트 u는 c 이컨트 x 4승. 그렇죠? 그렇다면 답은 4x의 3승, c 이컨트 x의 4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이 공식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x로 미분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단변수 x가 아니고 그냥 x의 어떤 함수로 되어 있다 하면 그것도 고민할 게 없죠. 그냥 그 함수 자체를 여기 피적분함수 변수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그런데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이번에는 그 대입한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앞에 한번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정리를 최종 정리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x였다 그러면 이 법칙을 따라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x였다면 대입하고 x를 미분해서 곱해줄 텐데 x를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x일 때는 곱해주는 작업이 필요 없었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대입해주고 미분해서 곱한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예요. 자, 그럼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2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마찬가지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에요. 연속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대문자 f를 미분했더니 소문자 f가 됐어요. 그럴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여기 피적분 함수입니다. 즉 대문자 f는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럴 때 이 대문자 f를 가지고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대문자 f x 자리에 b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 이게 정적분의 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fb-fa를 이렇게 가우스 기호로 쓸게요. fx라는 함수를 브래킷, 꺾은 가로, 중괄호, 이 꺾은 가로 안에다가 넣고 적분 구간 쓰듯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 거예요. a를 아래쪽에, b를 위쪽에 이렇게 쓸 거예요. fx, a부터 b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단지 이렇게 쓰는 기호는 이런 뜻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예, 이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적분의 계산법이죠. 그렇죠?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적분하려고 할 때 그 함수가 연속인가 확인하고
무엇을 미분하면 그 함수가 되는가 찾아서 그 미분에서 이 피적분 함수를 만드는 대문자 f를 가지고 b 대입하고 a 대입하고 빼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뒤에서 이름을 줄 텐데 이 대문자 fx를 소문자 fx 이것에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 같은 얘기입니다. 부정적분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불러요.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을 거꾸로 한 작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정리를 살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가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gx를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주면 gx를 미분했을 때 g'x는 dx분의 d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서 여기 x가 일치하면 x를 여기 피적분 함수 변수 t 자리에 대입해서 fx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리의 가정을 보니까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도 fx고, 그렇죠. 여기서 얻은 g'x도 fx니까 g'x하고 f'x는 같아요. 그렇죠. 같으니까 넘겨서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주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f'에서 g'을 뺀다라는 것은 fx-gx를 미분했다라는 뜻이죠. 그게 0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도함수가 0함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gx는 c 이렇게 상수로 주어져야 됩니다. 예, 이 함수는 상수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상수함수가 됐으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을 대입해도 항상 함수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에다 a를 대입하면 여기는 fa, 여기는 ga. fa-ga는 c가 돼야 되죠. 상수함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ga를 살펴볼까요? ga는 여기가 a니까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정적분이에요. 그렇죠?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t dt 우리 지난 시간에 정적분 성질 배웠죠? 여기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이 정적분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GA는 0이니까 이 값은 FA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상수 C는 FA다라는 걸 얻은 거지요. 그렇죠? 그럼 C가 이제 FA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C에다가 여기 FA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 상수 함수는 fx-gx는 fa다. C 대신에 fa로 바꿔놨어요. 됐죠? 자, 역시 상수함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상수값이 일정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x에다가 b를 대입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x에다가 b를 대입해 주면 fb-gb 이 값이 fa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gb를 계산해 볼 거예요. gb는 여기가 b니까 여기 b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gb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t dt. 그런데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같고 적분하려는 함수가 같으면 그러면 변수가 t로 표현됐든지 x로 표현됐든지 변수가 하는 역할은 없으니까 이 정적분은 같은 값이다. 그렇죠. 결국 gb라는 값은 우리가 계산하려는 정적분이에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그렇죠. 자, 그럼 여기 gb라는 값이 정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gb를 가지고 풀어내면 우리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죠. gb는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fa는 왼쪽으로 이항하면 왼쪽은 fb-fa, 오른쪽은 우리의 정적분 gb인데 gb가 바로 우리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얻어졌어요. 어렵지 않죠? 정리합니다. 정적분을 계산해라 그랬을 때 어떤 걸 확인하냐? 피적분 함수가 구간에서 연속인가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게 확인되면 그 다음 뭘 찾아내야 되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우리가 적분할 피적분 함수 fx가 되냐? 예, 그런 함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문자 f를 찾는 건데 그 대문자 f의 이름이 이 피적분 함수 소문자 f의 원시함수 또는 부정적분 또는 역도함수 이렇게 부르는 함수다. 그렇죠? 구간에서 연속이면 원시함수를 찾아서 계산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교재의 예제 5번 볼까요?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2의 x승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분 구간은 1부터 3까지예요. 그렇죠? 피적분 함수는 2의 x승이에요. 2의 x승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1부터 3까지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연속인 게 확인됐으니까 무엇을 미분하면 2의 x승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미 도함수에서 배웠습니다. 2의 x승을 미분하면 2의 x승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2의 x승, 원시함수 2의 x승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2의 x승 dx는 2의 x승의 원시함수 2의 x승을 가지고 1부터 3까지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3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을 뺀다는 뜻이니까 2의 3승에서 2의 1승을 뺀다는 뜻이다. 근데 2의 1승은 2지요? 그러니까 답은 2의 3승 마이너스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예제 6번 볼까요? 0에서 1까지 포물선 y는 x제곱 아래쪽의 넓이를 구해라. 예,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이런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이 3분의 1이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예,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고요. 그렇죠? 예, 이 포물선 아래쪽에 x가 0부터 1까지 있는 곳에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넓이는 우리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이 함수가 0 이상인 함수니까 그렇죠? x축하고 이 곡선 사이에 있는 이 영역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해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다.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산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적분의 정의를 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확인합니다. 피적분 함수 x제곱 하는 함수는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에서 연속이지요. 그렇죠? 연속인 거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미분하면 x제곱이 되냐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미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x의 3승을 미분해야 x제곱을 얻을 수 있는데 x의 3승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곱해서 미분해야 x제곱만 남아요. 그러니까 3분의 x 3승을 미분해야 x제곱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원시함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는 그 원시함수 3분의 x 3승을 가지고 와서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에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x에 1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뺀다는 뜻이다. 1 대입하면 3분의 1의 3승이고 0 대입하면 3분의 0의 3승이죠. 0의 3승 0이니까 뒤에 건 0이고요. 1의 3승은 1이니까 답은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앞에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계산했던 그 값하고 당연히 같은 값이 나왔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교재 예제 7번 볼까요? 인티그럴 3부터 6까지 x분의 1 dx를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확인을 합니다. x분의 1이 연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분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x가 0이 아닌 곳에서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 0이 섞여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적분 구간은 3부터 6까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피적분 함수 x분의 1은 적분 구간 3부터 6까지에는 0이 없죠.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연속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무엇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도함수 배울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야 x분의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x라고 써야 우리가 생각하는 x분의 1의 그 범위하고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로그 x를 미분해도 x분의 1이지만 x분의 1의 원시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로그 절대값 x다. 그렇죠? 로그 x는 x가 0보다 큰 쪽에만 있는 거니까 그걸 미분해서 얻은 x분의 1도 0보다 큰 쪽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원시함수는 로그 절대값 x라고 꼭 써주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처럼 구간이 0보다 큰 쪽에만 있다면 절대값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0보다 작은 쪽에도 있다면 절대값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절대값 x다.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적분은 이제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해서 x분의 1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인티그럴 3부터 6까지 x분의 1 dx는 원시함수 로그 절대값 x를 가지고 와서 적분 구간 3부터 6까지에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x의 6 대입한 값에서 3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6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6, 3 대입하면 로그 절대값 3. 근데 6도 3도 0보다 큰 수니까 절대값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로그 6이고 이 값은 로그 3입니다. 로그 마이너스 로그니까 로그 뒤에 거 3분의 앞에 거 6이 되지요. 3분의 6은 2가 되니까 로그 3분의 6은 로그 2가 되지요. 그래서 이 답은 로그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교재 예제 8번 볼까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0에서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가장 클 때 값이 1이고요. 여기 가장 작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0이면 코사인 0, 1이고요.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요만큼만 그려볼까요? 요만큼이 코사인 x에 필요한 구간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여기 b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0부터 b까지 코사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여기죠.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넓이는 당연히 이 구간에서 코사인이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이 곡선과 x축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는 정적분 정의대로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 코사인 x dx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피적분함수 코사인 x는 이 구간 0부터 b까지 즉 b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0부터 b까지 여기에서 연속이지요. 사실은 전체 구간서 연속입니다. 그렇죠? 그럼 0부터 b까지에서도 연속이에요. 자, 그럼 연속함수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냐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우리 배운 대로 사인 x를 미분해야 코사인 x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시함수가 사인 x니까 이제 우리 정적분 인티그럴 0부터 b까지 코사인 x dx 이 값은 원시함수 사인 x를 가지고 0부터 b까지 계산하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가우스 기호는 x에 b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준다는 뜻이니까 b 대입하면 sin b, 0 대입하면 sin 0. 그래서 sin b 마이너스 sin 0. 그렇죠? 근데 sin 0은 0이다라는 걸 아니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답은 sin b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은 정적분 계산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복습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